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우로 교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에 제보된 교회 침수 피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정체를 숨기고 포교에 나서는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전도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횡령과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우로 교회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에도 각지에서 침수 피해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예배당이 완전히 흙탕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노회별로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115년 관측사상 최악의 폭우가 서울에 쏟아지면서 교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참빛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나뭇가지가 엉킨 흙탕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당은 완전히 잠겼고 의자 사이로 신발만 둥둥 떠다닙니다. 참빛교회 지석조 목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다가갈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쪽 신대방 쪽에 큰 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교회가 입지에 있는 그 건물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홍수가 났다고 교회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200m 앞에 있는데 벌써 물이 도로에 사람 허리춤까지 와가지고 제가 거의 교회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고 위험해서.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성구가 모두 뒤엉켰고 물에 휩쓸려 무게가 나가는 냉장고와 세탁기마저 힘없이 쓰러져 있는가 하면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 교회 내부로 흙탕물이 가득 유입됐습니다. 현재 물은 거의 퍼낸 상황이지만 찐득한 진흙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수마가 얽히고 간 자리에는 벽지가 손상되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오르는 등 곳곳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교단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사회봉사부가 각 지역 노회에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아 향후 본격 피해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측은 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현장 답사 후 피해 규모를 5단계 등급으로 나눠 최대 500만 원까지 피해 복구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시로 지금 왔었던 노예별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긴급 구호로 긴급하게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식으로 실사를 가서 등급을 매겨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요. 이 밖에 다른 교단들은 아직 비가 계속 내리는 중이라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 상황이 접수되는 대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정체를 숨기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선교는 민사상 불법 행위라고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우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포교 활동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잃을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이 선교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최초로 명시했지만 대법원 2부는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3명이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지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8년입니다. 피해자들은 조직적인 세뇌와 통제를 당해 오랜 시간 탈퇴하지 못했다며 신천지와 자신들을 포교한 교인들을 상대로 청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심 재판부는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소속을 숨겨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금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신천지 피해자 측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소속이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원고가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는 내용을 덧붙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신천지 측에 손을 들어주자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이혼 조장과 가출 지시로 국민들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낸 종교 사기를 사법부가 방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피현 측은 사법부의 판단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피해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호소했습니다. 한 5년여 시간 동안 피해 가족들이 돌아올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진행했던 청춘반환 소송에 대해서 또 사법부가 국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너무 좀 안타까웠고 속상했고요. 전피현 측은 피해자들의 청춘 반환 소송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법망을 피해온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최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총회와 신대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 건데요.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기총회에서 여성 안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교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SNS 등에 공개한 총신대학교 이광우 법인이사의 글입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 남자가 목사를 해야 한다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입장과 이와 함께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대한 반발을 담았습니다. 이 목사는 그래서 특히 여성 안수를 불허하면서도 더 많은 여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총신대 신대원의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단 내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여전도사나 여성교사가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 목사의 입장이 알려지자 교단 내 일부 목회자들로부터 이 목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양측 입장을 다 성경적이라고 인정하는 선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평등의 관점에서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얼른 글을 내려라. 또 어떤 후배 목사는 저를 향해서 세상을 위하는 타락한 목사라고 공공연히 욕을 하고 교단이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다 보니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들은 대부분 타 교단으로 이탈해 목회자 안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계에선 군대 내에서도 늘어나는 여군수에 맞춰 더 많은 여성 군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지만 이 역시 강도권이 없는 총신대 신대원 여성 졸업자들은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 여동문회가 몇 년 전부터 여성 안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세워진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라는 거대한 단체 앞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신학이 재해석되지 않는 이상,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 여동문들이 강도권을 얻기나 또 여성 안수를 받기는 너무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교단 이탈이 이어지다 보니 총회도 지난 2017년 여성 사역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임기가 정해진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면서 해마다 1년씩 임기를 연장해 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구로서 여사위가 유일합니다. 총회와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로 마감할 것이 아니라 상설위원회로 격상시켜서 107회 정기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성 안수 문제가 교단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교단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졌는데요.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부산의 한 단체가 전도 지원과 전략을 제시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부산에 위치한 개척교회로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도 지원용품과 전도 전략 코칭을 통해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직접 방문하며 맞춤형 훈련과 전도용품을 지원한 단체는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 팀이란 이름으로 부산뿐 아니라 전국 19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용품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정말 월세를 못 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목사님 마음이 다운이 돼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직접 찾아가서 우리는 전도자 한 장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가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 팀은 교단과 교파를 따지지 않으며 교회가 속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전도 전략을 함께 구상하며 같이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 30개의 교회가 지원을 받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한편 지원을 받은 교회는 전도를 전략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도팀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목요일 날 2시에서 4시까지 이 2시간은 무조건 하나님의 그 전도하는 일에 무조건 저희가 뺐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뀐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열매도 아직 없는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도 있었지만 지금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교회를 다 알고 계세요. 비대면 기간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도가 어렵고 사역의 활기를 찾기 힘든 이때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교회부터 사역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경에서 구TV 뉴스 이준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단체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이 교주의 상고심에서 횡령과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횡령 혐의와 함께 기소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관련 법 규정이 대구 신천지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신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제13회 고신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가 11일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16일까지 진행되며 품새와 격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은 대회사를 통해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대회를 위해 값진 땀방울로 수고해준 선수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등 1,693명을 이번 달 15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민생과 경제회복 중심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 규모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조사는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난지역 선포와 복구 계획이 확정됩니다. 인명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로 줄인다는 목표를 포함한 1차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법정 계획입니다. 우선 2026년까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제로화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59만 명이 특별 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 진행자 등 총 59만 2,037명입니다. 적용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점이 삭제됩니다. 다만 정지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포격이 현지 시간 10일을 재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회사 에네르고 아톰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원전을 향해 5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핵물질이 보관된 시설 주변에도 공격이 가해졌지만 원전에 대한 통제가 유지됐고 부상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격은 자포리자 원전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기로 한 날이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보좌관과 정치적 우군들을 통해 대통령이 재출마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초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했지만 최근 주변 인사들의 입법, 경제, 외교정책적 성공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원 대다수가 다른 인물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결의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본격 시판된다고 중국 언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싱의학은 최근 전스생물과기유한공사와 장저우 대학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아쯔푸의 전국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쯔푸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첫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지난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이 약을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로 처음 승인했습니다. 잠정 폐쇄했던 우크라이나 내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 매장들이 곧 문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 만인 지난 3월 초 맥도날드는 우크라이나 내 109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지만 직원들의 월급은 지급해왔습니다. 미국 언론지 시카고 트리뷴은 맥도날드가 수도 키이우와 서부 지역의 매장부터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대상 매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중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은 폭염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과 대전 3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32도, 제주는 35도로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은 폭우로 일상이 마비된 한 주였습니다. 복구가 막막한 상황이지만 주말부터 또다시 큰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